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BDI와 SCFI 운임지수를 확인하고 작년 상반기 태웅로직스의 변화되는 모습을 정리했었습니다. IPO 자금을 활용한 부산신항 물류창고 건립 계획과 아이소 탱크 매입, GLS 코리아와 세중종합물류 인수, 그리고 카자흐스탄 신규 법인 설립 등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반기 태웅로직스 뉴스들을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 요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경쟁사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로직스는 작년 8월 상반기 실적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동유럽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카자흐스탄 신규 법인 설립 외에 2018년 7월에 설립한 헝가리 법인 TGL 헝가리 KFT에 대해 이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지분율 100%의 종속기업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요. 3분기 보고서의 연결 재무제표 주석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지분 취득으로 연결 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동유럽의 차세대 물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로 진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동유럽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삼양사, 삼성 SDI, SK배터리 등 한국 법인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GLS 코리아를 통한 대기업 주재원 해외 이주 물류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즈항공과 상호 지분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태웅로직스가 하이즈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일부인 90만 주를 약 49억 정도에 장외 취득하며 5%의 지분율을 갖게 되었고, 하이즈항공은 태웅로직스 주식 약 57만 주 정도를 31억에 매입해서 약 3%의 지분율을 확보했습니다. 태웅로직스가 약 18억 정도의 자금을 더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이 하이즈항공은 작년 10월 수소 저장 탱크 자체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었습니다. 코로나의 피해를 직격으로 받고 있는 하이즈항공 입장에서는 아마 이 태웅로직스의 투자금을 자회사 설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웅로직스는 하이즈항공이 보유한 경량화된 수소 저장 탱크 기술을 활용해서 그린 뉴딜 물류 사업 진출을 발표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 항공 산업이 개선되면 이 하이즈항공의 미국 보잉사 납품 물류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항공기 생산 업체에 납품하는 항공 부품 국제 물류를 이 태웅로직스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광주시와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주도하는 수소연료전지 카고 드론 개발 컨소시움에 이 하이즈항공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업통상부의 최종 사업 수행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면 태웅로직스의 물류 인프라와 이 협업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에는 얼음 제조 기업인 블루파인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있었는데요. 태웅로직스는 블루파인의 주식 약 50만 주를 취득하며 지분율 20%를 확보했습니다. 블루파인은 2019년 8월에 설립된 식용얼음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9월 아산시로부터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약 1200억 규모로 추정되는 리테일 얼음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품목은 컵얼음인데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CU 편의점 전체 상품 중에 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태웅로직스는 블루파인의 얼음 운송을 시작으로 냉동 냉장 제품의 운송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계열사 세중종합물류의 운송 업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기사가 나왔던 날 태웅로직스도 이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로 떠올랐던 콜드체인 테마에 분류되면서
장중 한때 6,37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태웅로직스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 10월에 수주한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18만 큐빅미터의 매출액 200억 정도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1일 생산량 약 34만 배럴의 정유 공장 건설 사업인데 이 총 수주 금액 약 4조 5천억으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려있는 정유주가 하나 있는데 이거 완공되면 나중에 생산량 늘어나서 유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태웅로직스는 이번 프로젝트 물류 계약으로 대략 200억 규모의 매출을 확보했고 향후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운임지수의 상승 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으나 수요와 함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금의 절대 수치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이 회사의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운송 화물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소 탱크를 매입하여 액상 화물뿐만 아니라 하이즈 항공과의 지분 스왑으로 수소 저장 탱크 기술을 통한 그린 뉴딜 물류까지 이 화물의 종류를 다변화시켰습니다. 또한 GLS 코리아 인수를 통한 해외 이주 및 전시 화물, 그리고 향후 하이즈 항공의 항공 부품 운송까지 고객사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인프라 확장입니다. 산업부에서 생산 기지의 동유럽 진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을 제시한 만큼 이 최근 많은 기업들이 헝가리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태웅로직스는 작년 3분기 헝가리 법인의 나머지 지분율을 모두 취득하며 연결 종속 기업으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RG 브랜즈 CIS 물류 수주를 기반으로 이 카자흐스탄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물류의 강화인데요. IPO 자금의 가장 큰 활용 목적으로 발표했던 부산 물류 창고 설립과 관련해서 이 개인적으로는 최근 새벽 배송이나 신선식품의 수요를 감안하여 콜드체인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기대했습니다만 IR 담당자분께 확인해 본 결과 냉장 냉동 시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기존 화학기업 고객사의 상온 물류 보관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창고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GLS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남양주와 부산의 창고 자산도 이 함께 고려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중종합물류 인수는 이 태웅로직스가 국내 내륙물류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한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사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시키고 블루파인 얼음 운송 등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3분기 실적을 보면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물류의 개선입니다. 제가 C큐브 소개 영상 1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고민하면서 이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경기 부양 기조의 인프라 건설 사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웅로직스도 400억짜리 멕시코 정유공장 물류를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 물류 사업부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물류가 국제 물류나 CIS 물류 대비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 공시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리스크는 무엇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연결 종속 기업 3분기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이 남미 쪽 콜롬비아 법인의 3억 적자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남미 쪽이 코로나의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법인은 프로젝트 물류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즉 남미 쪽 코로나가 개선되고 그쪽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멕시코 수주권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거의 일주일째 만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러 경쟁사에 대한 간략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싶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핵심 피어 그룹 대상으로 이 간단한 지수 비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로직스 2019년 청약 당시 공모가 산출 기준을 보시면 동종 업종 기업인 한솔로지스틱스와 한익스프레스의 평균 퍼 9.3배 정도를 적용했었습니다. 주당 평가 가액 4,858원에 이 밴드 상단인 4,5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는데요. 제가 태웅로직스 분석 영상 1편을 녹화하고 있던 1월 29일에만 해도 종가 기준 4,590원으로 거의 공모가와 동일한 가격에 내려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월 18일 바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구정 연휴 전후에서 쿠팡 나스닥 상장 테마인 골판지와 물류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방이나 KCTC 같은 종목들이 막 3연상을 가면서 거래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류 업종에서도 이제 지조 있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던 우리 천억다리 물류 3인방의 주가도 들썩거린 하루였습니다. 특히 한솔로지스틱스도 쿠팡 친구들을 따라 이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이 살짝 당황스러웠는데요. 일단 태웅로직스와 경쟁사 2개 기업의 3분기 누적 실적 지수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웅로직스의 이 지표들이 가장 돋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ROE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고 주당 순이익도 가장 높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오늘 주가가 7%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10이 약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랜 업력과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님의 조카분이 대표이사로 계셔서 이 든든한 백이 있는 한익스프레스가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었고 이와 함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로 자기 자본 대비 한 10%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한화가 아니라 한이 많아서 약간 한익스프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러면 한솔로지스틱스만 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느냐? 30% 이상 실적 변동에 따른 2020년 온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데요. 매출액은 10% 정도밖에 늘지 않았지만 이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47%가 증가하면서 쿠팡이 쏘아올린 물류 테마에 이 실적 로켓을 달아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온기 잠정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주가 상승분이 컸던 만큼 퍼가 14에서 12 정도로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 나머지 지표에서도 태웅로직스의 경쟁력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는 전년 대비 30% 이상의 실적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3월 중순쯤에 이제 공시되는 4분기 온기 실적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하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는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